안녕하십니까. 약초로 백세입니다. 자, 오늘은 이 산속에 한번 들어봤습니다. 길가 옆에 이 산속입니다. 자, 열매가 굉장히 많이 달려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예쁘죠? 자, 이 약초 이름은 이 노박등굴입니다. 이 산과 들이나 계곡 주변 등 어디든지 잘 자라는 이 노박등굴가의 낙엽한렵 등굴나무입니다. 이 성질은 평온하고 맛은 조금 맵습니다. 다른 나무 또는 이 바위를 감고 올라가는 모습이 뱀이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 때문에 남사등이라 부릅니다. 이 줄기는 그렇게 굵지가 않네요. 이 줄기의 연수에 따라서, 굵기에 따라서 굉장히 오래된 것도 있습니다. 꼭 등나무 줄기처럼 감고 올라가는 모습과 흡사하고 어린 잎은 나물로 먹고 이 덩굴과 뿌리는 이 약재로 사용을 합니다. 꽃은 6월경 항색으로 잎겨다랑이에서 나와 피고 열매는 10월경 동그랗게 이렇게 달려 노란색으로 있고 감싸고 있던 껍질은 이 세 개로 갈라져 빨간 열매가 이렇게 바깥으로 튀어 나오면서 열립니다. 모든 부분을 약재로 사용합니다. 이 좋은 약성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뇌졸중, 중풍을 막아주는데 효과가 탁을 합니다. 이 중풍은 혈관벽에 쌓인 혈전, 피떡이죠. 그것으로 인해 뇌의 혈류량이 감소되어 산소가 부족하여 혈액순환 장애로 뇌혈관이 막히고 터지는 그런 증상입니다. 갑자기 의식 장애와 함께 신체 전반적인 마비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심한 두통이 생기고 어지럽고 자꾸 그 한쪽 방향으로 넘어지려고 하는 증상과 시력이 저하되고 반신불수 증상이 나타나며 말을 못하고 발음이 어눌해지는 증상 등이 나타납니다. 또한 속에서 메스꺼움이 느껴지고 손발이 자주 저리고 안면 마비 증상과 이명현상, 안면 홍조와 얼굴에서 열감이 심하게 느껴지고 불면증도 나타나는 증상 등도 발생합니다. 혈압과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며 고혈압 환자나 당뇨병, 동맥경화증, 비만과 가체증으로 인한 합병증으로도 많이 발생합니다. 5종류 이상의 플라보노이드가 함유되어 뇌의 혈류량을 많이 공급하여 혈액의 흐름을 이상적으로 진행하여 뇌로 가는 혈맥을 확장시켜 중풍을 막아주는데 아주 탁월한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서는 진통제 약을 먹어도 잘 낫지 않는 류마티스 관절염의 효과가 뛰어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관절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할막에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할막이 존재하는 모든 관절과 움직일 수 있는 대부분 관절에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진 진행되어 나타나고 만성적인 질환입니다. 원인은 스트레스와 호르몬 변화로 가장 많이 발생되고 면역 기능이 떨어져 자가 면역 기능을 잃게 되어 말이 발생합니다. 즉 자신의 신체 조직을 보호해야 할 면역 체계가 자신의 신체를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의 관절염입니다. 증상은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관절과 몸이 뻣뻣해지는 증상이 오래 지속되어 관절이 굳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손목이 뻐근하며 주먹이 잘 쥐어지지 않는
증상도 나타납니다. 이 관절에 염증이 생기고 이 쑤시고 아픈 통증인 관절 통증이 나타나고 오른손 왼손 할 것 없이 아픈 증상이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이 관절에 열이 나면서 붓기도 하고 이 손가락 마디나 손목에서 열감도 느껴집니다. 또한 관절 사이에 염증이 생겨 손이나 무릎뿐만 아니라 몸에 있는 관절이나 연골이나 뼈, 힘줄, 인대 등이 손상을 받아서 붓기도 합니다. 즉 작은 관절에서부터 전신 관절에 염증과 통증을 일으키는 이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캠퍼롤 성분이 함유되어 이 관절의 염증에 의해 생기는 통증을 크게 감소시켜주는 좋은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로서는 갑자기 찾아오는 두통 치료에 효과가 탁월합니다. 이 두통은 대부분 사람들이 흔하게 경험하고 여러 번 겪기도 하는 증상입니다. 이 두통의 원인으로서는 이 심장이 뛰는 듯한 박동성 통증이 발작적으로 주로 머리 한쪽에서만 나타나는 편두통입니다. 뇌 주변의 혈관과 관련이 많다고 하여 혈관성 두통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정신적 스트레스와 호르몬의 변화, 음주와 흡연, 공기 중에 가장 냄새 등이 원인이 되어 나타납니다. 공기 중에 심한 냄새라면 매연이나 중금속에 의한 그런 냄새 등이죠. 나이가 들수록 혈관도 늙어감에 따라 혈관 속에 혈전이 생겨 탄력성이 떨어져 뒷머리 쪽이 아픈 고혈압 두통도 발생합니다. 밤에 잠들기 전 양측이 동시에 아프기보다는 한쪽만 머리가 아픈 금직성 두통도 나타납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두통도 나타나며 잠을 잘 못 자는 불면증과 충분한 물을 마시지 않아도 두통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혈액을 맑고 깨끗하게 하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네 번째로서는 폭포수처럼 혈압을 뚝뚝 떨어뜨려 주어 고혈압에 좋습니다. 고혈압이 무서운 것은 아무런 감각을 느낄 수 없는 무증상입니다. 초기 증상을 두고 말합니다. 혈관에 혈전이 쌓여 혈관이 좁아져 탄력성을 잃어 노화가 진행되어 발생하는 동맥경화증이 주 원인입니다. 유전적인 경향도 있지만 잘못된 식생활 습관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기를 많이 섭취하거나 우유나 계란, 치즈 같은 동물성 식품들이 주 원인이기도 합니다. 무증상에서부터 시작되어 심근경색증, 뇌졸중 같은 합병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심장이 빨리 뛰는 느낌이 들고 머리가 무거운 두통이 발생하고 극심한 피로감에 시달리며 뒷목이 뻣뻣해지고 안구질환으로 시력이 저하되는 증상 등도 나타납니다. 고혈압은 방치하면 협심증과 심부전증, 심근경색증, 간상, 동맥질환, 뇌졸중 등 합병증으로 이어지는 소리 없는 살인자로 생명을 위협합니다. 노박등굴은 플라보노이드와 사포닌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혈액의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현저하게 낮춰주어 혈압을 안정시켜줍니다. 왜냐하면 피를 맑고 깨끗하게 하는 정렬 작용으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새순을 데쳐서 찬물에 독성을 우려내어 나물로 먹으면 맛이 좋습니다. 줄기는 가을에서 겨울에 채취하여 깨끗하게 씻어 적당하게 썰어 그늘에 말립니다.
말린 줄기를 이 당금주로 6개월 정도 숙성시킨 후 하루 한두 잔 먹으면 고혈압과 저혈압, 동맥경화증에 좋습니다. 줄기와 뿌리를 말려 하루 약 20g과 물 2리터를 넣고 끓여서 하루 3번 나누어 마시면 좋습니다. 열매를 채취하여 그늘에 바짝 말려 티스푼으로 한 스푼과 따뜻한 물에 타서 먹으면 생리통과 관절염, 중풍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약간의 독성이 있으므로 과용하면 안되고 적당량을 먹어야만 합니다. 열매와 줄기, 뿌리를 당금주로 담아서 마시면 관절염에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자, 오늘은 노박등굴에 대한 효능과 자랑을 마치고 약초로백서는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